자, 뒤쪽에 이제 30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쪽이니까 짧으면서도 꼭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꼭 나오니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교재도 그대로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정말 다음 주에 한번 꼭 교재 한번 가지고 오시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봐야 됩니다. 자, 먼저 30페이지 고용인. 우리 고용인도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고용은 이제 특히 이제 책임 오른쪽에 있네요. 이 책임에서 한 문제가 매년 별표 3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가 꼭 나온다. 그리고 언제 신고한다. 제재가 뭐다. 제재는 많이 안 물어봤는데 제재가 뭐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혼자는 영어 못하니까요. 누구 대다가 쓸 건데 고용해서 쓰는 사람을 고용인. 예전에는 사용인 그랬습니다. 사용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뭐 물건이니? 그래서 이제 요거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용인. 자, 먼저 첫 번째 가로를 보니 고용했다고 신고. 또 나가면 나갔다고 신고. 자, 예전에는 해고 신고가 있습니다. 해고. 그럼 안 자르고 스스로 나가면 신고 안 하겠네. 자, 이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고용관계가 끝나면 신고하십시오. 정말 종로로는 잘 바꾼 것 같습니다. 문장 우리 법정에서도 자꾸 바꿨습니다. 잘못 썼다.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고용신고. 하여튼 중개보존이 되건 소속이 되건 그럼 중개보존은 신고 안 한다 그러면 X입니다. 거기도 신고해요. 고용했을 때는 언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신청 때도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나간다. 나간답니다. 저걸 자꾸 30일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7일 그러면 아주 애매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또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도 신고하십시오. 그거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 중개보존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자, 이런 건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열흘. 그러니까 이 열흘이 아주 애매하죠. 일주일은 정말 또 애매도 합니다. 일주일 만에 딱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고했다가 또 들어왔다고 또 신고하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신고하다가 볼일을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열흘 그런 것 같습니다. 열흘. 일주일 지나갔고 열흘. 이 정도면 이제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 종업원도 열심히 생각해갖고 다시 갈까 말까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흘 정도 기다려 봤다가 신고하십시오.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똑같네요. 열흘. 요 열을 자꾸 바꿨으니까 올해도 또 바꾸나 봐야지. 지체 없이 X. 아주 숨 넘어 가겠다. 7일도 X. 그렇다고 30일 그러면 대X입니다. 시험 문제가 30일도 내봤대요. 그럼 이미 늦었다.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증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 예전에 냈었다가 지금은 낼 필요 없다. 또 확인하겠다. 요술 들어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왜 안 내는지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습니다. 자격증을 발급했던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낸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자, 이것도 이제 안 틀리고 나왔는데 바로 외국인. 자,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아까 입증서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입증서류를 첨부를 해라. 본인들이 입증서류 내라.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만 그렇다는 거지. 내국인 낸다 안 낸다? 외국인은 안 낸다. 내국인 안 냅니다. 외국인만 내라. 왜? 결격사유 확인을 못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라. 아까 이제 무슨 아포스티우가 결격사유 없대요. 외국에서 입증한대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국인은 필요 없어. 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것도 확인하래요. 이제 최근에 이런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결격사 해당 여부. 그러니까 7일 정도 걸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실무는 소속이고 직무는 누구고 중개보존이고 시간도 완전 달라. 수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 없는지 외국인은 직접 서류 첨부해서 확인해라. 그 다음에 교육받았는지 확인해라. 또 나머지 결격사유 있는지 확인해 봐라.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봤던 것처럼 바로 처리는 안 됐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는 계속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에 볼까요? 31페이지입니다. 이 31페이지 요놈이 바로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민사, 그리고 형사, 그 다음에 행정책임.
밥상 3개는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제 묶어서 나올 건데 거기 정말 꼭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여기도 이제 모든 행위 X 그리고 저기 추정한다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나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고용했던 고용인 자 금방 보셨던 소속하고 중개보존의 무슨 행위? 업무상. 근데 이 업무상 대신에 모든 행위는 이렇게 시험 문제 또 많이 내봤습니다. 거기도 꼭 아래다가 모든 행위 X 꼭 길목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 아니다 그입니다. 또 모든 행위라고 할 거요? 아니요. 밖에 나가서 누구 신나게 들고 패고 왔다. 그건 지 팔자. 우리 팔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소 안에서 누굴 신나게 두들겨 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팔자입니다. 네가 팼어 해갖고 네가 책임져 라고 할 거니까요. 정말 문단속만 안에서 문단속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것도 아주 자주 냈었다. 모든 행위는 아니라고. 모든 행위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저시 됩니다. 뭐 뒷공무원이 절절절 따라다녀야 되냐고 그입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고요. 무슨 민법 문제인가 그런 특혜 정말 나왔습니다. 뭐 여기 개공사행위로 뭐 한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 민법에서 본다 추정 배울 겁니다. 추정 말고 추정은 번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번복은 뭔 번복이요? 무조건 꼼짝 말어. 업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밥상 3개면 꼼짝 마. 책임적으로 얘밖에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본다 옆에다가 추정한다 X 그 두 군데 지금 시험 문제 기출문제 최근에는 또 저걸 추정한다 어디 틀렸니 우리 법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는 본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민사, 그다음에 형사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아까 이제 여기 민사 책임이네요. 무과실. 우리한테는 과실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책임진다 안 진다? 준다. 좀 연대 책임으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우리도 꼼짝없이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책임져 그러면 예 고소리밖에 못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님번에 나왔죠. 여기 이제 민사 책임입니다. 부진적 무슨 책임? 연대 책임. 지금 아주 연대 책임 꼼짝 못합니다. 너도 1,000만 원, 종업원도 1,000만 원. 그럼 예소리밖에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죠. 손해배상 청구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구리는 정말 아주 골라먹는 재미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갖고 개업 네가 책임져 이렇게 콕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책임져 라고 공동 책임도 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X고요. 다 돼요. 그 정도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뭐만 행사가 가능하다고요? 구상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건 민사 책임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기업법.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니은번하고 디귿번 요 두 개는 민사 이렇게 써놓으면 좋고요. 양벌은 둘을 나란히 보라고 했다. 이거 형사 책임입니다. 제목을 좀 잘 써놓으면 좋은데 그입니다. 먼저 둘을 나란히 보라는데 이것도 많이 봤었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법인의 임원 사원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48조가 3학년 3반 그리고 49조가 1학년 1반 이렇게 형벌에 해당되면은 다른 건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반 행위를 하면 그리고 그 행위자를 벌한다. 행위자가 고용인 벌하는 외에 이렇게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그래서 양벌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개업. 야, 그럼 여기도 헷갈릴 것 같으면 행위자하고 개업에다가 나란히 둘을 밑줄을 그어놓으시까 그러니까 양벌이라고 둘을 나란히 벌한다. 우리 개업한테도 너도 벌금 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징역 살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교도소 보낸다 그러면 차라리 뭐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사고 친 거 종업원인데 우리 보고 교도소 가래. 이거 말이 되거니 그입니다. 대신에 벌금 내라 그럽니다. 옆에 개업공사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조에 그러면 저 48조에 3천 그리고 49조 1,000만 원 하여튼 3천하고 1,000만 원의 뭐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징역은 있다 없다? 없다. 징역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나란히 보라니까 양벌 저 양벌을 형사 책임을 또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밥상 두 번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만 보실까요? 그냥 무조건 벌금이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또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개업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긴 시험 문제 자주는 안 내고요. 그리고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두 개 동시 입증해야 됩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소리가 뭐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벌금. 요거 자꾸 헷갈리시면 그러하지 않냐다 옆에다가 벌금 X 그러니까 벌금이 원래 있는데 벌금은 있다 없다? 없다. 두 개만 입증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벌금 안 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형사 책임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밥상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미음번이 바로 이제 행정처분 업무상 행위로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집니다. 옆집 가서 근무를 하고 있네. 이중소속을 하면은
우리한테도 뭐가 떨어진다? 등록 주소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옆에다 딱 써놓으면 더 좋겠네요. 자격 주소 뭐 받을 수, 자격 주소는 아닐 거고 옆에다가 금쟁이나 이중서서 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게 이제 행정 책임입니다. 그러면 등록 주소나 업무 정지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민사 책임, 니은번, 디귿번 여기 민사하고 그 다음에 니을번 그 양벌이라고 써져 있는 게 형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18도 항상 써드렸는데 미음번에는 행정 책임 이런 식으로 밥상 몇 개, 3개 행정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밥상 3개 나란히 책임질 거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푸른점을 또 가지고 와서 밥상 3개 딱 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종무본 비교는 잘 안 낼 건데 아까 용어 정리도 봤네요. 먼저 소속은 중개업무를 수행도 하고 중개업무 보조도 하고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는데 중개보조는 수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장 안내 그리고 일반 서무도 여기다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 작성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디 또 나올 것 같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나가면은 열흘 만에 또 신고해라. 그리고 술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 밥상 3개 민사상 둘 똑같이 연대 그리고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어주고 구상권 형사밖에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은 우리 징역 또는 벌금은 우리 이제 종업원을 본인이라고 했고요. 우리 개업은 벌금만.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뭐다? 양벌. 야, 대신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 그럼 뭐가 없다? 벌금 없다.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벌금 없다. 그리고 여기는 구상권 있다 없다? 구상권 없다.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상권 없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 취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행정상 책임은 바로 등록 취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밥상 3번째가 안 나왔는데 한번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다시 한번 넘겨보실까. 뒤에 이제 32페이지가 소속하고 중개보조. 둘을 이렇게 크게 비교하는 문제 잘 안 내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상 업무에서 입법상 거리계약서 작성, 서명 및 날인 누구만 한다고요? 소속만. 이걸 중개보조는 할 수 있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인장주도 누구만 한다고요? 중개보조는 안 되고 소속만.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거기서 이제 자격정지 7개 나왔고 아까 우리 결과사유에서도 자격정지 먹으면 정지기간 동안 중개 못한다. 그 소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 업무적인데 업무적은 이제 요즘은 거의 잘 안 낼 정도고요. 먼저 법인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업무적이 어디다? 전국이다. 꼭 세종시에서만 중개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대전도 괜찮고 서울물건 괜찮고 저 밑에 제주도까지 다 괜찮다는 겁니다. 자격증 있으면.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하지 말어. 그래서 이제 중개인을 지금 부칙이라고 합니다. 부칙의 규정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적이 어디다? 그나마 시공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시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공고는 등록관청이고 등록관청보다는 약간 넓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적이 전국일 때가 우리 부칙이 전국일 때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만에 나왔네요. 다만 부칙이 거래정보망에다가 가입을 하고 거래정보망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인터넷 통신망입니다. 사업자가 망을 운영할 건데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전국적으로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엄청 잘 나왔는데 지금 거의 안 나와. 저 부칙을 시험문제감으로 안 치니까 우리는 뭐 부칙 될 것도 아니니까 이용해서 중개를 할 경우, 그러니까 망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경우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그때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도를 벗어났다. 망도 아닌데 그러면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재까지만. 하여튼 업무적은 시도,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망을 이용을 했을 때는 전국 그리고 시도를 벗어나면 업무정지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억이나 뭐 디귿번까지 그리고 당구장 표시 이런 거 시험 문제감으로 거의 안 삼으니까 업무적 좀 독특한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경매도 하여튼 경매 대행 같은 걸 아예 못하는 사람 그것만. 자, 그다음 이제 33페이지 우리 교재도 다 나왔을 건데 중개사물 물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부칙도 토지부터 저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도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못하는 사람은 농협 이런 사람들은 하기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3번째 겸업은
저기 이제 2번부터가 겸업 바로 몇 개인데 6개인데 겸업 6개는 항상 매년 정말 아주 매년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다시 한번 여기도 한번 꼭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요. 여기도 이제 겸업. 겸업도 한 문제가 매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겸업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겸업 6개. 요 6개는 법인은 겸업이라고 했지만 법인도 되고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된다는 겁니다. 법인이 까탈스러워. 그리고 개인도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불직도 경험은 못하지 나머지 개인들도 얼마든지 법인으로 여기는 법인의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도 관리대행 돼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그리고 상담도 대여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주택관리사 이놈 주택관리사가 상대평가로 가면서 우리도 상당히 좀 긴장이 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도에 이미 국토교통부는 다 뭐 조사를 해봤고 우리 시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평가 가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는 지금 2년 딱 유예기간 주고 이제 상대평가로 가겠대요. 그럼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도 제가 상대평가 할 건지 그것도 하필 개업한테 다 물어봤대요. 개업한테. 그래 놓고 어디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니까 전혀 뭐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 쇼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검토 다 해봤다는 겁니다. 공문이 다 개업들한테 다 갔다고 합니다. 개업들이 다 하자고 하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상대평가 얼른 갑시다. 지들 합격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합격해갖고 우리도 갑시다 그래야 된다. 갑시다.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러면 따는 사람 정말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따는 사람은 이제 상대평가 가게 되면 아예 그냥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아예 그냥 모두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예 힘들어. 정말 힘들어지면 딱 선을 그어서 그냥 잘라버리니까 한 65점 합격 이러면은 정말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골치 아파질 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은 해봐야 됩니다. 당장은 안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먼저 첫 번째 용도가 무슨 용도만 공업용 아니네 농업용 아니네 상업용만 이렇게 상업용 그래야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이지. 그러니까 상가라고도 괜찮습니다. 다른 용도는 절대 안 돼. 근데 다른 용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된답니다. 어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공업용 공장도 우리 보고 관리해봐라. 그죠? 관리를 무슨 관리를 하겠어요, 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이나 공업용 건축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이제 주택은 다 됩니다. 주택은 이제 다 되니까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 공동 요건 다 된다는 겁니다. 다가구가 됐건 다중이 됐건 다세대가 됐건 그리고 연립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모두 관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의 그리고 임대관리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임대관리 같은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임대를 관리해 줄 계획입니다. 건물 나한테 맡겨. 그러면 독점 건물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 한 서너 개 쭉 해갖고 5, 6개만 딱 잡아놓으면 저 건물에서 또 새 나가네 또 새 들어오네 그럼 계약서 쓰고 하루에도 몇 건씩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큰 건물 몇 개만 조금 좀 신경 써놓으시면 아주 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또 다른 쪽에서 중개사무소 와갖고 또 부탁하면 그거 하고 계십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대관리입니다. 그래서 임대관리인데 여기다가 임대업 그런 만약입니다. 임대업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 것을 바로 업을 하는 게 바로 임대업.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임대사업자니까 우리가 임대를 관리를 한다는 거지. 관리를 한다는 거지. 건물을 막 사갖고 임대업은 건물을 막 사서 세를 넣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건물 장사할 거니?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한 4글자인데 3글자 정도 되면 다 이상해집니다. 임대관리 등 그리고 부동산의 관리대 부동산 이런 주택관리사 시험인정만 상대평가로 간다는데 부동산의 관리를 이렇게 관리를 대신하는 관리 대행을 여기도 관리가 나왔지만 우리는 관리 대행 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엉뚱한 소리 또 나옵니다. 관리업. 그럼 네가 주택관리사니까 입니다. 네가 전기를 알아, 엘리베이터 알아. 요거는 X라는 겁니다. 거긴 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다 배우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거 다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업 X. 근데 또 좋아질 게 부동산의 관리 대행인데 이거 보니까 다 주택이네요, 상가네요, 건물이네요, 이 건물이네요. 그러면 토지의 관리 대행은 되냐고 입니다. 그 작년도 문제. 토지의 관리 대행 안 돼요. 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토지 안 들어가. 토지의 관리대행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먼 토지를 관리를 한대요. 토지 관리대행 말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상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요거 관리된 건 돼도 토지에 관리된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문장이 없다.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상담, 정보 제공. 우리 상담도 정말 여기도 꼭 한번 신경 써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괜찮습니다. 관리하는 거. 건물 몇 개만 확보하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가 있고요.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관리 우리가 맡게 되면 A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써. 다른 부동산 가면 안 돼. 관리하는 중개사무소가 따로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소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 이런 거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도 괜찮아요. 상담입니다. 상담에는 아예 보수가 없어. 따로 보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근데 여기 이제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그리고 이용상담. 건물을 좀 바꿔보라고. 이용을 좀 바꿔보라고. 이용상담. 그리고 개발. 땅을 놀리지 말고 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 세지네. 그리고 거래.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그러니까 이용상담이니까 주택을 좀 바꿔갖고 용도 변경해갖고 상가를 좀 써보라고 그럽니다. 또 대학이 근처에 많이 있으면 그냥 음식점 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음식점 아래층에서 막 뭐 냄새 나고 그러면 위에 사람들 아주 못 살겠다고 나중에 나간다고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없는 우리는 다 바꿔 라고 해서 용도 변경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가에서 원룸으로. 이런 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이렇게 9개 시설군 거기가 꼭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용상담 할 거잖아. 이용상담.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상담. 땅 놀리지 말고 개발해봐라. 그러면 지역 분석해보고 저기는 주택이 맞아, 공장이 맞아, 상가가 맞아. 그리고 건폐 용적률 따져갖고 바닥 면적 얼마, 층수 얼마. 이러면 상담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용상담, 개발상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개발업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개발을 업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뭔 개발을 업으로 한대요? 개발상담입니다. 개발상담. 정보 제공입니다. 거기다가 투자상담. 걔는 또 개론 배운다고 무슨 투자상담.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와봤습니다. 투자상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다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코미디입니다. 증권 발행도 나와봤습니다. 증권 발행. 무슨 뭐 유동화 회사입니까? 증권 발행 이런 것들 뭐 시험 문제 아예 나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상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못한 소리입니다. 증권 발행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증권 발행을 뭐 상담하고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이용업 이래도 안 되고요. 거래업 그런 거 말고 거래 상담, 이용 상담, 그리고 개발 상담, 정보 제공. 땅 놀리지 말고 개발 좀 하세요. 이용하는 걸 좀 바꿔보세요.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보면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 잘 나가네 라고 해가지고 더 괜찮은 방법을 상담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담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이렇게 빼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말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약간 애매합니다. 막 6%, 그리고 막 15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24, 그리고 막 35, 38, 막 지금 이제 막 42%까지 있는데 여기 정도가 아주 애매하면 한 4,600하고 8,8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세율 자체가 크게 낮아지니까. 필요경비에서 한 2천만 빼보면 2천만 원 빼니까 24% 적용도 이렇게 15%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나중에 절세, 이게 지금 탈세가 아닙니다.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수 받아. 그럼 아주 그냥 양도소득세가 범위가 엄청나게 줄어드니까요. 나중에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세요. 바로 11%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될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갖고 여기 8,800에 적용되게 딱 가게 되면 퍼센트가 11%가 줄어듭니다. 이러면 상당하게 퍼센트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컨설팅에 대한 그 계약서 같은 거 안 써도 괜찮을 정도로 컨설팅 했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경비 빼주면 양도소득세가 엄청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주 괜찮아. 그러시랍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비슷비슷하니까요. 이건 표가 안 나니까 이런 건 괜히 해봐야 별로 좋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중개보수 말고도 필요경비로 다 빼준다는 겁니다. 컨설팅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설명하게 되면 아주 하는 방법을 또 아시는 분들은 요거 해달라 가지고 그냥 조르고 난리가 납니다. 조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물건 나왔으니까 사람 나온다.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그 다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동산 이용상담, 개발상담입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주사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개업들이 경영할 건데 경영을 처음에 잘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법? 여기도 이제 기법 제공이 바로 상담인데 경영 뭐라고요? 경영 기법이나 뭐 경영 기법이나 정보의 그리고 제공을, 그러니까 이 정보 제공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컨설팅, 여기는 경영 컨설팅. 그러니까 우리 결혼에서도 컨설팅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좀 해봐라 같이죠. 그리고 여기는 경영 컨설팅,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애가 좋아하니까 보긴 보는데 무슨 백종원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사 잘 돼.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보 제공해주면 또 필요 경비로 다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보 제공 들어갔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잘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뭐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미 항상 뭐 시장 조사들 다 해보고 거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제 허가를 보통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상당한 아마 권리금에 대한 그런 컨설팅에 대한 보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몇 천만, 몇 억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초보들 경영하는 방법 모른다. 그럼 법인에서 파견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확인 설명서 어떻게 쓰고, 특히 이제 거래계약서 이런 쪽은 특약을 어떻게 달아야 될 건지 이런 거 꼭 한번 나중에 신경 써서 잘 보시라는 겁니다. 특약 뭐 어떻게 다느냐, 요거 잘 달아야 나중에 우리가 책임 안 지고 문제가 없이 중개업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가보시면 그 특약만 딱 정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못 찾겠으면 전화하세요. 학교 가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에서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이제 실무교육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파일로 다 알려드리는데, 몇 장으로 아주, 그러니까 매매했을 때, 임대차 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뭐 토지였을 때, 상가였을 때, 특약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잘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닮으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만 더 응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약사항들 잘 정리가 돼서 나중에 경영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정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다르게 하셔야지 예전에 우리 개업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살아남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여기 앞에 출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상업용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릅니다. 분양 건설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우리 주변에도 분양 많이 하잖아요. 건물 저기 앞에도 막짓들만, 저것도 정말 분양대행 해볼 만합니다. 건축물 미, 그리고 주택이 뭐라고요? 여기는 분양대행.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건물 짓고 그러면요, 한번 거기도 이제 만나기는 좀 어려울 건데, 거기 바로 건물주 같은 사람들 한번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분양할게요. 그런 거 정말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예 분양대행에서는 이거 보수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나중에 얼마만, 저 호수마다 한 1억만 받아줘, 2억만 받아줘.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분양대행하고, 그 다음에 초과된 부분은 모두 보수를 챙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양대, 이런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런 큰 건물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한 3, 4층짜리 건물 들어가네? 그러면 거기 건축주를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분양해 줄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맡아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맡겨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그런 걸 좀 잘 많이 갖고 단계 이렇게 크게 바로 이렇게 중개보수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막 건물도 정말 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꾸 그런 거 안 하는데 한번 가서 건축주도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고 내가 분양대행 해줄게요. 분양해주겠다는 게 뭐 좋아하지? 그죠? 자기 이제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분양대행 주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아. 농업용 안 돼. 그죠? 농업용 건축물 보면 분양대행 할 거예요. 공업용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다. 용도가 아닙니다. 근데 주택은 다 돼.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분양업, 그러니까 꼭 나올 문장이 있습니다. 분양을 업으로 한다. 이 분양업은 건물을 막 지어다가 분양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한대요. 무슨 건설회사 합니까? 이건 너무 엉뚱하죠. 이미 지어져 있는 거 대신 분양만 대신하는 거. 이렇게 분양만 대신하는 게 분양대행, 관리대행, 분양대행 계획입니다. 무슨 하여튼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져. 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도 토지를 분양대행한다. 뭐 토지를 톱으로 쓸 겁니까? 토지의 분양대행.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것도 상가하고 주택만 대행하는 거지. 여기도 토지 분양대행은 안 돼. 토지 분양도 안 됩니다. 작년 전에 요거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마 요놈이 나왔을 건데 요놈이 또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어차피 이사 오니까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도배나, 여기다 도배업 운영 이런 식으로 도배나, 그리고 이사, 도배나 이사업체가 있으면 이사업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업체 소개. 이거 다 안 해봤다는 겁니다. 이사업체 소개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라 한다고요? 용역에 알선. 용역의 알선인데 여기다 이제 이사업체 운영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업체 운영계입니다. 이사업체 운영은 말이 안 되겠죠. 이사업체 소개. 혹시 이사업체 모르냐고 알려줄게. 도배 어차피 할 거니까 도배업체를 소개만 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여기는 운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에 뭐요? 알선이 돼요. 여기다 제공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용역에 제공. 그리고 또 여기도 용역업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X. 지금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져요. 관리업, 분양업, 투자업, 상담업 다 이상해집니다. 여기도 용역업 서비스를 업으로 한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한다. 용역업이면 용역을 제공하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소리나 같은 소리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뭔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고. 도배하겠네. 이삿짐 나르겠네. 중격 때려치고 그거 해라 그럴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만 그리고 소개만 알선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저기 매수 신청대에서 한번 배울 건데 경매가 위험해요. 경매. 그리고 공매가 좀 위험합니다.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바로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찾고, 근데 우리 법정 시험 문제가 오히려 뭐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이런 건 지금 거의 안 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저당 또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담보가정기 그놈들이 서 있으면 빗자루로 싹 쓸어버립니다. 다 소멸시킵니다. 근데 위에 있으면 인수해.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이 소멸하고 인수입니다. 누가 죽을 거냐, 아니면 또 누가 인수를 할 거냐, 라고 해서 소멸 인수를 파악하는 건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경매 정말 해보시면 많이 좋은데 경매를 안 하려고 해요. 저시입니다. 우리도 시험 끝나고 한번 해보신다고 원장님 조금 얘기 좀 하시던데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중개업 하나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 하나는 그냥 월세만 내시고요. 나중에 투자 대상으로 경매, 공매, 또 분양 대상도 여기서 대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대지권 없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여기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은 규모가 너무 크니까요. 그건 좀 안 되고 이제 분묘기지권도 상당히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또는 아파트도 투자 대상이 상당히 좀 꽤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 권리가 조금 어려워하고 주택임대차 내용을 모르면 아예 그냥 여기 접근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느낌이 약간 옵니다. 권리분석. 그리고 경매물건을 어떻게 취득을 할 건지 취득의 알선입니다. 취득의 알선. 이건 좀 약합니다. 권리만 분석해주고 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3개까지나. 3개 넘어가면 하나당 5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6개 하면서 몇 개냐 이런 것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뭐 입찰표 써내는 방법, 그 다음에 보증금 내는 방법, 손잡고 가서 간단하게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오전에만 잠깐 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뭐 시간 뭐 10시부터 갈 필요는 없고요. 한 11시부터 이렇게 입찰 시작하니까 이미 써놓고 잠깐 가서 거기 또 마감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한 11시 반이나 12시 되면 마감을 해요. 그때 딱 시간 맞춰서 돈 내면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함을 열어서 또 나중에 개찰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물건이고 하건 안 하건 간에 법원에 한번 구경 가보시면 우리가 배운 그 과정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막 법원에서 그 집행관이 막 진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다 읽어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추대가 알선을 간단하게 해보시면 여기도 5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약한데 차라리 내가 써줄게. 매수 신청 그리고 입찰입니다. 요거 외에 입찰 그 다음에 신청해. 근데 요건 이제 대리입니다. 입찰 신청해 뭐 대리. 그러니까 위임이는 갑이고 우리가 을이 돼서 바로 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대리니까 효과는 본인한테 바로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리할 때는 임장하고 이제 인감증명서, 여기는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본인의 그 갑에 우리가 이제 대리가 을인데 우리가 이제 요 서류 받아서 인감증명서 받아서 우리가 입찰표 써주고 돈을 내주고 그러면 감정가 1%나 최저 매각 가격의 1.5%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보너스로 됩니다. 그리고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뭐 대리하러 가시지 말고 나도 한번 낙찰 받아봐야지 그런 것들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토지 같은 건 아주 널려 있어요. 토지 같은 거.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것은 우리도 부동산을 나중에 하시겠지만 부동산에서 그냥 살 생각하지 마세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경매 물건을 아주 엄청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용도 많이 알잖아. 맨날 얘기 드렸던 계획관리 지역을 이런 것들은 한번 정말 도시적이 될 거니까 사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존 녹지 이런 건 안 되는데 자연 녹지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자연 녹지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은 땅들이니까요. 이거 도시적이 있잖아요. 도시적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니까 이런 거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보존 안 돼, 생산 안 돼. 그죠? 차라리 그냥 보존보다는 생산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연 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도시적인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도시적이 될 준비하고 있는 관리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막 30%, 막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1억짜리가 괜히 그냥 떨어져요. 괜히 그냥. 야, 부동산에 가면 이거 많이 안 깎아줘. 9천 이러고 시세가 9천, 8천 많이 깎아줘 봐야 1억입니다. 근데 여기 막 3천, 2천 이러면서 땅바닥에 막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정말 주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용도가 또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또 좀 도로가 좀 가깝다. 그런 것들은 저거 낙찰 받아놓으면 괜찮답니다. 그리고 산 속에 들어가는 거 낙찰 받으면 안 되고 아무리 싸도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발이 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지역 분석, 개발 분석 해보면 저거 뭐 들어오겠다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감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그냥 공부를 안 해보고 느낌적으로 좀 아는 사람 좀 몇 사람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건지 용도적으로 이런 거 아예 모르니까, 지목이고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아예 못 찾습니다. 여기 이제 경매 강의 이렇게 쭉 해보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거의 이렇게 엄두를 좀 못 내고요. 우리도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웠냐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법, 세법을 잘 해놓으면 정말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여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항상 공법 정말 끼고 살고, 그냥 공부했으면 졸업 끝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강의도 한번 뭐 원장님한테 그냥 공법만 열어주세요, 세법만 열어주세요 하고 2개 책을 뭐 새로 사고 항상 아주 끼고 좀 살면은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저것도 바뀌었네, 개발지 않고 이거 어떻게 또 풀려가네, 이런 것도 가끔씩 풀었다가 조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잘 흐름을 타게 되면 아주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경매 물건만큼은 아예 그냥 땅이나 이런 것들은 경매 물건에서 아주 낙찰받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낙찰받아. 그리고 옆집에서만 쓰면은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우리가 팔아먹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거 사봐봐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거 땅을 사가지고 집 지을 수 있을 정도까지 다 허가까지 받아놓고 그 상태에서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그때는 요거 받고요, 요거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까지 받게 되면 이제 시세가 더 올라갑니다. 내가 요 정도 낙찰 받아갖고 만들어서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 전원주택이 누가 필요하대. 그러면 이런 거 낙찰 받아서 개발이 가능한 땅 낙찰 받아서 만들어 놓고 허가까지 다 해놓고 기반공사 다 해놓고 나서 건물은 내가 지어버리면 저건 내 취향이 아닌데 그러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짓지 말고 다 해서 공사까지만 딱 해놓고 나중에 작업 들어가서 나중에 요거 이전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잘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한번 신경 써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경매 쪽에서 많이 한번 신경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조금만 배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이거 안내는 그냥 너무 쉽고, 그리고 권리 분석도 말소 기준을 찾는 거 완전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만 적용하게 되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33페이지에 겸업. 자, 겸업바로 그 박스. 자, 2번부터가 이제 첫 번째 겸업입니다. 이제 금방 보셨네요. 상업용. 여기 용도가 뭐였을 때만 가능한지 이제 프린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건 되고요.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안 돼. 그리고 농업용은 안 돼. 근데 주택은 다 돼. 주택이 안 된다 그러면 있습니다. 아파트도 되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있으니까 세대수가 크면은 우리한테 맡기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나홀로 아파트 돼.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임대관리죠. 그다음 부동산에 관리된 임대업 X, 관리업 X. 저것도 옆에다가 써놨는데 저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쓴 교재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여기도 개발업, 저 소리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입니다. 투자 상담,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증권 발행, 이상한 소리 아주 소설을 써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개업을 대상으로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이제 소속이라고 하겠다, 임원이라고 하겠다, 사원이라고 하겠다, 안 되겠다.
개업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의 경영, 그리고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여기도 나오죠. 공인중개사 말고, 시험 준비 말고, 소속도 말고, 그 다음에 임원사원도 다 말고, 개업만, 오로지 사장님만 대상으로 해서만, 경영할 사람이 사장님이니까 이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정보 제공하면 정목제도 당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여기 이제 상가라고 써놨는데 저 똑같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 그러니까 2번 문장이 그대로 간다고 해도 됩니다. 상가에 분양된, 여기도 분양업, 그리고 토지의, 2번하고 5번은 토지의 분양된, 관리된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오니까 6번째 저 끝으로 가도 되고요. 중개인의 부탁에 따라서 이사업체, 도배업체, 운영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개 전화번호만.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이 뭐라고요? 알선, 제공 X, 용역어 S. 자, 그런 게 항상 생각나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경매가 위험하긴 위험해, 공매도 위험하기는 위험해.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소멸 인수를 나중에 권리 분석으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몇 마디만 하고 5분도 안 끝나. 자, 그 정도면 다 끝날 건데 바로 5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의 알선, 경매물건 어떻게 취득할 건지 안내 주면 된다는 겁니다. 11시에 갑시다, 모이십시다 해갖고 함에다가 돈 내고 입찰표 써서 내면 되고 입니다. 그리고 내가 써줄게, 차라리 그냥 너 오지 마라 입니다. 매수 신청, 입찰 신청에 대리, 그럼 위임장 내놔, 인감 주면서 내놔 라고 해가지고 내가 직접 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아래 내용에서 막 뭐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 그 박스에서 전부 나오지, 뭐 아래쪽에서 뭐 따로 볼만한 거 크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5번에서 그 아래쪽에 가로 5번 볼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이렇게 등록된 개업 공인주사만 저거 할 수 있다는 거지. 등록도 안 해놓고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도 안 해놓고 저거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행위도 딱 7개가 나올 건데 저 7개도 시험 문제가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 행위, 매수 신청 대리 행위입니다. 먼저 보증, 매수 신청의 보증의 제공이 요게 이제 보증금 내는 겁니다. 최저가 10% 낸다는 보증의 제공, 이게 보증금 납부 요소입니다. 입찰표 16개월 양식이 있습니다. 누가 낙찰 받을 거고 누가 바로 어떤 사람이 낙찰 받을 건지 금액이나 최저가 잘 써야 되고, 잘못 써나가고 동그라미 하나 더 쳐놓으면 이제 아주 1,000만 원이 몇 억 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그런 실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중개인 쪽에서 부탁하면 내가 2번째가 됐다,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네, 저 차순위 매수 신고해봐야 나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에 돈을 내니까 거의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째, 돌려달라. 낙찰을 못 받게 되면 돌려달라. 봉투째로 그냥 아예 그냥 주니까 뭐 돌려달라는 거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공유자. 공유 물건이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저 사람 직장 다니니까 우선 매수 우리한테 부탁한다. 그럼 50만 원 정도 받고 우리가 우선 매수 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매수 하지 말라고 하면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임대주택이니까 가능하지, 보통주택 우선 매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우선 매수, 아까 보셨던 우선 매수나 아니면 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거나 안 하거나, 여기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하고 중개사물이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개사물도 요거 5개, 그 다음에 경매물건도 5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사물은 다르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다르긴 왜 달라? 같아. 자, 정말 이 나무도 경매물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같아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에서 이렇게 대리행위마다 아까 위임장, 인감증명서 나왔죠. 자, 대리할 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가야 되고, 벽에 걸려있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4번도 항상 가지고 갔을 때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만 직접 나가니까 그렇게 개업만 직접 출석, 그러니까 개업만 실무교육 받는다. 자, 동그라미 3번째 나오죠. 3번째, 개업 공인주사만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거기 직접에다가 동그라미 꼭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실무교육도 개업 공인주사만 경매는 받아요. 다른 사람은 안 받아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에 중개사무소 설치 딱 요까지만, 이제 분사무소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딱 요까지만 보고 오늘 진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꼭 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신경 정말 잘 써보셔야 됩니다. 요번 시간에는 두 개 나옵니다. 먼저 사무소 설치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안에,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안 틀리고 자주 나옵니다. 한 개 사무소, 두 개 이상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법인은 이제 분사무소를 줄 수가 있으니까 어떤 기업도 두 개는 못 둔다? 아니다. 법인은 두 개 이상도, 같은 시공고는 안 되겠지만 두 개 이상도 가능하기는 해. 그러니까 이번에 다만 나오죠. 분사무소는 둘 수 있다, 법인은. 근데 개인들은 어떤 경우도 절대 안 돼. 그 다음 이제 파라솔 또 따방이 바로 3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천막병, 이동용량,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엉뚱하게 동의를 받으면, 시공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동의 허가가 없어요. 그런 거 아주 소스를 써요. 어떤 경우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안 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번도 아까 오다 가다 말씀드렸던 우리 개업의 명의가 아니라도 된다. 아들 명의, 딸 명의, 친구 명의 다 된다. 아까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뭐 유권 해석이 아니라 그냥 법으로 가능해요. 여기는 뭐 신경 쓸 거고 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 X라고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인한테는 저 사무소 중개업으로만 써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꼭 중개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개업 할 때 같이 카페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커피도 팔 수 있고, 로또 복권을 팔아도 괜찮고, 중개 사무소에서 담배 파는 사무소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개인 또 나도 해야지 그러지 말고, 개인 또 중개 사무소 이렇게 전적으로 안 하게 되면 저거는 그냥 개업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옆에서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하려면은 따로 그냥 두고 아예 좀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아예 담배 파는 사람은 알바를 두고 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5페이지가 이제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그냥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된 사무소, 이제 분사무소가 나옵니다.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할 건가? 그래서 설치 절차에서 여기 분사무소, 우리 시험 문제는 바로 35페이지 분사무소 얘기를 하는 건데, 분사무소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먼저 분사무소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요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누구한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그러니까 여기다 등록증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 앞에서 한번 봤구만.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 그 다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지역을, 왜냐면 주된 사무소가 엉뚱하게 받아놓으니까 입니다. 세종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근데 주된 사무소가 대전에 있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알리게 된다는 겁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세종시장이 모르니까 시장 군수를 전화해 뭐한다? 통보한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가 신고를 받으니까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알려준다 라고 해서, 이러니까 지도감독을 두 군데서 다 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스에서 봤었죠. 정말 중요하다는 바로 서류. 먼저 첫 번째 기업번입니다. 누구의 책임자입니다. 여기다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에 있고, 분사무소는 누가 있다? 책임자의 실무교육, 저 교육 명칭을 꼭 바꿀 거예요. 실무교육 수료 학연증 4번 내라. 너 교육 받았니? 고소리입니다. 안 그럼 사고 칠 거잖아. 그리고 요 니은번 정말 또 밑줄에 해야 되겠네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등록 신청에는 없는데 분사무소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뭐 없대. 없으면 신고 못해 얘기입니다. 반드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1억 원짜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2억은 나중에고. 자, 보증 설정은 또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요놈이 아주 중요해. 자, 먼저 첫 번째 어디다가 신고하니? 1번 주된 사무소. 그놈이 출제 더 1순위고요. 2순위는 보증 설정 하냐 안 하니. 그럼 분사무소 딱 두 개면 어느 정도 시험 문제 다. 항상 매년 나올 정도니까 그 정도면 정말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얻으니 똑같잖아요. 자, 건축물 대장 기재된 분사무소 확보. 자, 먼저 사용대차도 괜찮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늦어지면은 아까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괜찮다.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된다. 요새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볼까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다가 분사무소를 확보를 했으면 왜 늦어지냐고.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로 뭐하면 된다.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요새도 많이 들었다.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자 자격증 내니 안 내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아주 의심은 많아갖고 직접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등기상 증명서도 낼 필요 없어. 건축물 대장도 내지 말어. 아주 편해 죽겠네. 주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기 책임자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 이렇게 요청하니까 낸다 안 낸다.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낸다 안 낸다. 내냐 안 내냐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서류도 모르니 이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요건에서 우리 분사무소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죠. 세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럼 세종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구도 없구만. 그죠? 안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 근데 이 제외에다가 포함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 거기다가 또 시도 이런 적도 있습니다. 뭔 시도? 시군구마다 240개도 넘는다는 시군구 17개밖에 안 된다는 시도 말고 입니다. 널찍한 게 말고 아주 240개도 넘는 시군구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시군구마다 한 개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라고 정말 시험 문제 여기도 많이 냈었다.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것인데 책임자는 특수한 법이 농협은 필요 없다.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설치할 때 이제 인장등록 거기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다 하죠. 인장등록 따로 볼 건데 주된 사무소에다 하지 분사무소다가 안 해. 그리고 원래는 분사무소 인장등록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된 사무소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불편할 것 같으면 주된 사무소에다가 따로 두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공동사무소는 자주는 안 내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사와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지 먹으면. 하여튼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이용도 된다 안 된다. 그죠? 업무정지 사용, 그죠? 업무정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사무소 가서 악용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안 돼. 그건 뭐 상식적으로 가능하니까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이제 36페이지만 마지막 볼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개업공사 2명 이상. 2명 이상 아까 여기 사무소를 같이 쓰면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공동사무소니까 가능해. 뭐 사무소를 여러 개 내는 게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종류를 달리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혼합도 된다. 부칙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하고 섞을 수도 있다 없다. 섞을 수 있다. 그럼 못 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걸 못하겠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끼리만 해라. 부칙끼리만 해라. 회사끼리만 해라. 지금 알아서 해라. 고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정말 내외 공동사무소 옮겨가고 말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리고 협회에서 무슨 정관 이런 거 나오죠. 정관. 여기 정관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의 운영규정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요 니르본에서는 협회에서는 정관이라고도 표현하니까요. 정관 없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저렇게 운영규정 같은 거 공동사무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운영규정 정해와라. 정관 정해와라.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다. 라고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죄다 각각이다. 인장등록도 각각이고 보준 설정도 각각이고 책임도 각각이고 우리 종업원도 따로따로 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명 고용해서 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비읍번은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저런 거 안 되겠지만 개업도 아닌데 무슨 공동사무소 설치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 다음 이제 기업번에서 예전에는 대표자가 일괄해서 공동신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전신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모두 정말 각각입니다. 이전도 각각. 그 다음에 개설등록도 모두 각각. 자, 그러면서 이제 니은번에 다른 사람한테 여기서는 누구냐, 건물주냐 아니면 다른 기업이냐. 저걸 주고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를 할까요? 그랬더니 건물주 그래놨습니다. 건물주. 전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아니죠. 그입니다. 건물주 말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 사무소를 뚝 잘라갖고 같이 쓸 거냐고. 그러니까 입이 나온 사람 누구냐고. 30평인데 15평 뚝 잘라갖고 같이 쓸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한테 동의 받아와라. 안 그러면 공동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와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나올 수 있어. 주현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안 된다는 소리 다시 나왔죠. 업무정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로는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하여튼 업무정지 아닌 것들은 가능하지만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로 이전 안 된다는 겁니다. 설치도 안 돼. 공동사무소 무조건 업무정지 아닌 사무소로 얻어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은 이제 다음 주에 하실 건데,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오늘도 꽤나 많은 내용을 봤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프린트물 해서 오늘 지금 딱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이제 바로, 정원보 문제는 오늘 이제 5개 내고 보니까 정원보 문제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페이지에 5번 돼 있는 거, 저번 주에 4번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다 도망가고 그냥 수업, 그냥 30명이 하느라고 이제 애먹었습니다. 좀 이따 옥상에 가실 줄 알아서 다 도망가셔갖고 수업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깜짝 놀랬구만. 그냥 한번 보실까요? 자, 5번 보실까요? 5번 등록신청. 자, 등록신청에서 한번 잘 볼까요? 먼저 공인중개 4개 공인주자 자격증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변호사 약오르지 안 된다. 고설이고요. 그리고 결격은 안 좋으니까 결격사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무슨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대요. 아마 올도 분명히 낼 거예요. 거리사고 예방교육을 냈으니까 그거 안 낼 건데, 무슨 교육? 실무 연수 X, 아마 올해는 연수가 나올 겁니다. 연수교육, 연수 외에 실무교육이지 욕부터 먼저 하냐고 합니다. 실무교육 받은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2년마다 욕을 해야 됩니다. 2년마다 2년 전을 하면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무교육, 여기 실무교육 왜 중급 시작하는데 욕부터 먼저 하세요. 실무교육 받고 욕하세요.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누가 실무교육을 실시할까? 누가 실시입니까? 국장 아니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실시인데 누가 실시한다고요? 국장 말고 등록관청 말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여기도 꼭 주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은 1년 이내에, 교육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누가 실시하는지 모르니 이게입니다. 그럼 등록 신청 못해, 근무도 못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사무소합법 볼까요? 사무소합법 이제 맞는 소리, 건축물대장이 기재돼야 돼. 근데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 안 돼도 가능해. 근데 거기입니다. 가설 건축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X에다가 또 넣으셔야 됩니다. 요거 된다. 그럼 큰일 난 소리입니다. 한번 되는지 봐봐봐. 컨테이너 하우스 조립시 가지고 가면 쓰레기통에다 딱 집어넣어버립니다. 근생을 얻어와. 그럽니다. 많이 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법인 볼까요? 법인은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건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 여기다 1억 그러면 안 됩니다. 2억. 그건 보증 설정 금액이요. 5천만 원 이상. 그거 꼭 늘려보시고. 그리고 상법상 회사지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의회사. 그리고 협동조합이 된다 안 된다. 근데 협동조합. 근데 가로에 보실까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금방 보셨는데 포함한다고 했나요? 제외한다고 했나요? 그죠? 요거 포함이 아니라 제외에. 분명히 시험장 가보면 저거 포함 저렇게 됐을 겁니다. 포함은 뭔 포함이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사회봉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업 소개하고 보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연어면 빼야 됩니다. 절대로 등록 신청 안 받아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되는데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은 안 된다. 저 사회가 사회봉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들은 절대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돈도 안 받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조만 하라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고 중급하고 겸업 6개, 작년들 요거 풀어서 나왔고요. 요것만. 그러니까 총 다 해서 7개 말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법인은 겸업 잘못하면 등록조 당하니까 한 문제를 꼭 내요. 그 다음에 임원, 그리고 사원. 사원은 좀 합자하고 한 명만 들어갑니다. 주식은 저렇게 안 내봤는데, 그리고 2분의 1이래요. 3분의 1이래요. 아니면 5분의 1이래요. 얼마래요? 3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과반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많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3분의 1. 그러면 7명 갖고도 시험 문제 내봤으니까 만약에 13명이면 4명만 공인중개사 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릴까요? 13명인데 4명.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한번 이제 369로 쭉 가보자는 겁니다. 그럼 12명이 369를 쭉 가다 보면 3의 배수로 12명이 13명하고 가깝죠. 그러면 12에다가 3분의 1을 해보라는 거다. 몇 명? 거기가 4명. 그러면 13명인데 왜 4명이냐고. 12명까지가 4명이지. 그럼 몇 명이 필요하다? 5명. 걔도 3분의 1이라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5번째 되는 사람 토막살이 납니다. 머리만 왔다 갔다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사람 없으니까 한 명을 통으로 몇 명? 5명. 그럼 또 엉뚱한 소리가 13명이면 6명 이어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직은 안 그렇게 안 내봤는데 그것도 꼭 주의하시는 겁니다. 그죠? 5명이면 돼요. 뭔 6명이래? 그죠? 여기는 5명까지만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저 숫자만 다르게 해서 시험 문제 내볼 거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표자, 그리고 책임자, 임원, 그리고 사원, 여기다가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을 거. 이거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3분의 1 아닌데요. 뭐라고요?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거 여러 번 보면서 요건 알겠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나중에 자꾸 신경 쓰이고 자꾸 우리 이제 모의고사 봤더니 또 틀렸네. 법원에 등록기도 나올 건데 틀렸네. 그러면 아주 전원을 파야 됩니다. 아주 그냥 주구장창 파가고 내가 저놈은 절대 안 틀릴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너무 편하죠. 시공구인데 거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치구가 됐고 비자치구가 됐고 시가 바쁘니까 구로 가라. 공법하고 좀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도 다음 중에서 등록관청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서 서류는 뭐 크게는 안 될 건데 나머지 시는 신청서 거기다 잘 써볼까요? 신이 뭐더라? 신청서, 신입실사 뭐 이렇게 보시면 같습니다. 입증서류. 근데 입증서류는 누구만 필요하대요? 외국인. 아까 외국인, 내국인은 필요 없어. 내국인은 내가 줘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봐. 그 소리가 나온대요.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아까 전자적으로 확인되면 안 내도 된다. 그 질문 다시 한번 꼭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근린생활 지석입니다. 어디 가설 가지고 오기만 와봐봐 그냥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 넣어버릴 거여입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괜찮아. 사용대자도 괜찮아. 군생만 맞으면 괜찮아 게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진이래요? 반명한판이래요? 여권용이래요? 여권용. 그 여권용을 꼭 써봐야 됩니다. 놓고 째려보시면 안 되고 반명한판 말고 여권용으로 사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교재 아까 굵게 써지고 밑줄도 그어놨더만 여권용 사진입니다. 위에 정도에다가 반명한판 X 반명한판 사진 3, 4cm 가지고 가시면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조용히 집어넣어야 됩니다. 못 써먹어 주셔야 됩니다. 난 며칠 만에 소식 온다고 자꾸 열흘 만에 온다니 열흘 아니요 협회로 며칠요? 7일. 그리고 어떻게 온다고요? 구두 서면이 다 됩니까? 구두 안 돼요. 운동화가 끼워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서면으로만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자꾸 내요. 7일 만에 소식이 서면으로 오니까 우표물 기다리세요. 라고 서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받으려면 이렇게 보증 설정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 받아. 그럼 거기 주의 보시가요. 인장 등록하면 등록증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용신고 관련 없다는 겁니다. 뭐 보증 설정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은 다음 주도 배울 건데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요거 안 하면 업무정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 불이익 나왔네요. 틀린 게 아니라 개업은 사무소 문 닫고 놓으셔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도 업무정지. 그러니까 거인, 소인 거기 다 인장등 나오잖아. 둘 다 정지 먹고 조용히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조 얻어맞아. 그러니까 요 순서입니다. 기준 갖춰라. 그리고 등록 신청 어디다가 해라. 며칠 만에 소식만 와. 등록증 내주는 게 아니요. 등록증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에 아주 사걸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잖아. 그입니다. 매도매수는 그게 전재산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억울해서 떼이면 띄워내릴 거예요. 그입니다. 네가 아주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인장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가 등록 신청 때 하여야 한다 그럴 겁니다. 업무 개시 신청 때 못하니 그럴 겁니다. 또 할 수 있다. 아니 또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다. 그럼 또 언제 할 일 할 수 있는 게입니다. 거기는 마지막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번째 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결격사유 12개. 먼저 왼쪽은 결격사유 12개고 오른쪽에는 몇 년이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정말 의제 성년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혼인 10번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나이 몇 번? 19 거기다 19라고 써놓을까? 이제 지금 20세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쓰거나 안 쓰거나 똑같습니다. 19세 미만자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혼인했는데요? 아니요 못해 됩니다. 괜히 뭐 불쌍한 표정하면서 뭐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안 돼. 너 받아주면 내가 사무소 문 닫아버립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용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래 용어는 피한정, 후견인. 오늘은 그냥 괜찮아. 이제 비 올 때가 어제 좀 이상했겠지, 게입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오늘도 이상해. 아주 머리에다가 이쁜 거 날라고 꽃만 꽂고 다니는 피성년, 후견인. 얘는 아주 마시가도 심하게 가네. 앞에는 좀 덜 가네. 뒤에는 심하게 가네. 주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정말 선고가 취소됐을 때 등록 신청 되는 거지 3년하고는 정말 관련 없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쫄딱 망했네. 거기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은 회복해서 살려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뭐 신용불량자 옆에다가 회복도, 신용회복. 지금 요즘 하도 이제 경제 좀 많이 어려우니까 요 회복은 무슨 3년에서, 5년에서 무슨 3년인가 뭘로 막 정부에서 뭐 바꾼다고 6월 13일인가 뭐라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시중에는 상당히 관심 많습니다. 신용회복. 이런 것들은 결격사유가 아니요. 근데 파산, 선고, 이게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거기 옆에 볼까요? 복권되기 전까지는 돈 다 갚고, 그리고 다시 취소 소송 완전히 말소시켰을 때 면책임은 가능합니다. 거기 주처럼 완전히 처음에는 변제했다. 그걸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제다 헷갈리실 것 같으면 완제 옆에다가도 결격 써놔야 된다. 결격에 들어가. 돈만 다 갚았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어야 됩니다. 그 선고를 없애야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 다 갚으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등록 신청 못해. 그 다음에 이제 만기서방은 저 끝에 있는 몇 년만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가석방은 잔영기에다가 또 몇 년을 더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은 총 다 해서 몇 년이냐고 13년. 어차피 그냥 거기 3년까지 포함시켜서 13년 거기다가 꼽수를 가요. 아주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무기징역자 13년 후에 중격 등록 신청. 근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몇 년 더 가라고요? 3년. 거기다 3년을 꼭 써놓을까? 3이라고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공소시효, 그리고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다 X를 해볼까요? 3년과 관련도 없다고. 즉시 등록 신청이 돼요. 공소시효 완성으로 끝. 죄 자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소재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면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나오니까 선고 없앱시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이 된다. 저 일반 사면 받았는데요. 너 근무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볼까요? 형의 시효 완성.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연호면 3년 가야 돼. 그리고 특별한 거 별로 적은 거 없어. 대통령 혼자 힘써갖고 3년은 남어. 외국에서 형을 받아다 저런 걸 잘 안 내. 법률 변경, 운 좋게 법률 변경으로 면제 받아도 살다가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남어? 3년. 다 3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행유예. 선고자는 거기 가로에다가 써놓을까요? 무슨 기간만? 유예기간. 거기 유예기간 꼭 네 글자 써놓을까요? 유예기간. 유예만 쓰면 되겠네요. 유효기간. 유예, 그것만. 그러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러면 2년만. 그 유예기간 그것만 따지면 아주 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나온다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들어간다는 건데, 선고도 없어요. 선고도. 근데 집행유예는 몇 년 선고가 있어요. 요놈이 더 커요. 그러니까 결격이고,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우니까 결격 아니고. 그리고 자격주소 몇 년이라고 저 그때 시험장도 못 가, 사무소 커피도 못 타. 아주 학원에서만, 원장님 좋아하겠네, 학원에서만 반겨줘입니다. 몇 년? 3년. 3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우소소,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한 거 금지다. 나중에 볼 거예요. 요거 얼마? 정지기간. 그럼 여기도 정지만 써놓으면 되겠네요. 아까는 유예기간, 여기는 정지기간. 정지만 좀 써놓으면 됩니다. 그 정지기간, 뭐 자격정지 3월 그러면 3개월만. 그겁니다. 등록 취소, 요것도 이제 3년, 그냥 3년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는 꼭 이렇게 폐업 신고를 했을 때 정지 기간만 문제가 돼. 아까 이제 써놨던 거, 그게 정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10번째, 업무 정지 발생 당시로, 도대체 처분 당시로, 뭔 당시? 발생. 근데 요 처분했는데 발생이 생각 안 나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 당시 X라는 겁니다. 발생 당시 임원들, 사원들 꼼짝 말아라. 2월에 발생, 처분은 5월. 그래서 여기도 정지기간 꼼짝 말어. 그리고 11번째, 이 법으로 벌금을 얼마 이상 받았을 때입니까? 금액 200이 아니라 500이 아니라 300만 원 아닙니까? 300이라는 숫자만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고요? 3년. 참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는다.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다. 맨날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이제 형법도 한번 내봤고, 그입니다. 그다음 12번째,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그리고 사원들 왜 안 내보냈니? 내보내면 괜찮은데, 얼마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얼마? 2월입니다. 2월. 입니다. 그럼 정말 여기에 등록 취소가 되고 절단 나요. 근데 임원이나 사원이니까 고용인은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속하고 중개보조는 3년하고 관련이 없고 결격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임원 사원들만 꼼짝 말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7번째 꼭 나온다. 자, 먼저 건축물 중에 농업용이 맞대요, 공업용이 맞대요, 상업용이 맞대요. 뭐가 맞대요?
이거 다 동그라미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상업용만, 맞아. 그 상업용, 상가만 관리하지, 다른 거 관리하겠니? 그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임대업이 맞대요. 임대관리업이 맞대요. 임대관리. 네, 이 관리가 들어오면 업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관리업이 맞대요. 관리대행이 맞대요. 관리대행. 하여튼 세 글자 들어오면 다 이상해. 좋아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리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저기 나와요. 4번에 나와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이렇게 안 해봤지만, 중개상물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고요. 뭐, 옆에 부동산 그래야 되나? 부동산. 임목은 상담이 안 되게입니다.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관한 상담. 근데 옆에 볼까요? 개발업, 상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개발업 X, 상담이 들어가야지. 투자 상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안 해봤다는 겁니다. 또 내볼 것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개업을 대상으로인가요? 소속인가요? 임원인가요? 사업인가요? 기업인가요? 여기 뭐래요? 개업만 앞에.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회사 말고 개업 공인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영할 사람이 누구냐?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똑같아. 아까 상업용만 이렇게 상업용만 맞고 주택 맞고, 근데 여기는 분양업이 맞대, 분양대행이 맞대, 분양대행. 이미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만 대신한다는 대행이지 분양업. 네가 건물을 지을 거요? 지어다가 뭐 분양을 업으로 할 거요?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토지 관리대행, 토지 분양대행 경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토지 안 들어가요. 거기 X에다가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X에다가 동그라미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중개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이사업체, 도배업체 뭐래요? 소개래 운영이래요? 소개. 여기 다 있다는 겁니다. 주거이전은 부수대는 용역의 제공이래요? 알선이래요? 용역업이래요? 알선만. 용역업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보세요. 세 글자 들어가면 다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세져갖고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근데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어디다가 지방법원의 장, 여긴 시군구 말고 등록을 해요. 등록 안 하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매수 신청의 대리. 그 다음 분사무소도 하나가 나와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인가요? 군사무소인가요? 신고도 못하니 그럴 겁니다. 어디래요? 주된.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고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세종시 분사무소가 있어도 서울 따가. 그 다음에 등록한청이 뭐 한대요? 등록한대요? 신고한대요? 신고라고 합니다. 여긴 등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무슨 교육을 받았을 것이래요? 실무, 연수, 직무, 거래사고 위반, 뭔 교육이라고요? 실무. 이건 다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연수만 빼놓고 다 안 해봤어. 그 다음에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니? 자, 두 번째, 보증 관련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실까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는 등록 신청 때는 없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록 신청할 때는 정말 없는데 분사무소 때는 있었어요. 우리 박스 옆에 왼쪽 오른쪽 잘 봤구만. 거기 한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출제 1순위는 어디다가 보증 설정 하냐 안 하니 2순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외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가끔씩은 나오고 오지선 다 만들어야 되니까 분사무소 얻었니? 사무소 앞부서는 똑같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이스만 얼른 이제 풀어보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입니다.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먼저 1번. 1번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저번째 조금 마지막에 약간 보긴 봤는데, 먼저 1번 자격 등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저번주 봤었던 건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저렇게 둔다고 이렇게 바꾸려고 정말 시도한다는 겁니다. 정책이 맨날 있는 거예요. 두기는 뭘 두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배울 협회의 운영위원회는 또 둔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 돈 때문에 둔다. 이놈 위원회가 딱 2개인데 아주 속 새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접수 마감일. 저번주에 봤구만.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다음번이면 몇 번이요? 두 번째 같구만. 근데 두 번째인데 전부네. 저거 전부 주면 가지고 달아나겠네. 7일 이내 뒤도 안 돌아봅니다. 불러도 그냥 도망갑니다. 옹시사를 취소하면 전부를 반환한다.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럼 얼마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 100분의 60입니다. 이것도 생각 안 나네. 그러면 저번에 봤던 거 한번 봐야 되겠네.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전부는 접수기 안 냅니다. 접수기 안 내고, 두 번째는 다음. 그리고 60을 또 경과시켰고 시험생의 열흘 전까지. 그거 우리 교재 틀려갖고 수정했는데 요약집은 맞게 나왔었잖아요. 건어미 50, 100분의 50개입니다. 그거 한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러면 4번 볼까요? 뭐, 369가 아니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실까요?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하여가 맞아요? 제외가 맞아요? 저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맞습니다. 대표자는 광인주고 있으니까 요 놈은 빼고, 임원, 그리고 사원에도 4분의 1이래요. 그럼 5분의 1입니까? 얼마? 3분의 1. 저것도 속이겠다. 2분의 1 속여봤습니다. 4분의 1 말고 계입니다. 4분의 1 이상 말고. 요것도 엉뚱한 소리요. 포함도 틀렸고 4분의 1도 틀렸고. 그리고 5번 볼까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은 이렇게 내보려고 합니다.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로부터 다시 3년이래요. 이게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벌금 선고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문장 잘 보시면요. 벌금 선고 받으면 그 선고부터 3년입니다. 선고부터. 등록 취소 후가 아닙니다. 등록 취소 후 아니면 벌금 납부 다 안 따집니다. 선고로부터 3년. 선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고 받으면 3년이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왜 또 3년 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그 등록 취소 후에 왜 또 3년이 다시 간대요? 아니라는 겁니다. 선고 받으면 거기서부터 3년. 요거 5번 많이 내보려고 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내봤대요. 아직은 봐줬대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결격기간 한번 써볼까요? 무기징역자가 가석방된 거는 몇 년이 결격기간이래요? 10년인가요? 3년인가요? 아닌데요? 13년. 아주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아주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100세는 넘어야 되겠네.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후. 공소시효. 형의 시효 말고, 그러니까 그놈 형의 시효가 생각 안 나면 이제 틀릴 거예요. 게입니다. 먼저 완성되면 몇 년이 결격입니까? 여기다 3년이라고 쓸래요? 없다고 쓰실래요? 몇 년? 그죠? 없어요. 여기다 3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형의 시효는 몇 년이래요? 형의 시효? 3년. 그래서 그놈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없고, 결격사유 아니고, 그 다음에 형의시효는 얼마고, 형의시효는 3년, 형 선고 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만 안에서 나왔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1번, 2번, 3번 다 적용된다고 볼까요? 선고받고 4년 후에 어쨌다. 먼저 첫 번째, 징역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만에 가석방 됐대요. 이거 몇 년이래요? 3년이래요? 1년이래요? 아닌데요. 몇 년이요? 4년. 잔영기 1년에다가, 그리고 3년. 하다 살다가 나면 무조건 3년 보태기 하잖아요. 4년. 자, 그러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4년 후에 특별 사면을 받고 나왔대요. 그 특별 사면 받으면 여놈은 잔영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통령이 사면 조치할 때 사라지게 한 게 있다. 잔영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년만. 근데 만약에 징역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후에 그냥 일반 사면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요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아주 헷갈리니까 요 세 개는 꼭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요 세 개만 정리하면 웬만한 거 다 풀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2보태기 3인가요? 3보태기 3인가요? 몇 년이라고 도대체? 3년 유예. 이거 계속 헷갈리네. 요놈 아주 잡아야 됩니다. 집행유예 유예기간 3년. 우회를 쉬워요. 입니다. 하여튼 집행은 안 됐으니까 3보태기 3 하지 말고 3년만. 그러면 5번. 선고유예, 징역 6월에 선고유예자, 결격사유 위단이다. 개인 또 여기다 유예기간 6개월 써놓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없음. 이거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만 결격이지 저거 선고를 보류시켜 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했구만. 또 헷갈리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볼까요?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또 그렇게 보고도 또 그러냐? 입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해봐야 됩니다. 처분 당시에 소속 중개보조는, 근데 중개보조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처분 당시에, 뭐 여기는 발생 당시라 해도 괜찮겠네요. 자, 결격사유에 그럼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좀 오려 맞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그래요.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발생 당시가 됐건 처분 당시가 됐건 소속 중개보조는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옆에다가 X 해봤구만. 좀 안 들어가요. 이거 심하게 안 해봤는데 임원하고 사원만, 그리고 거기도 처분 당시는 아니고 발생 당시에 임원하고 사원만 들어갑니다. 7번째 안 틀렸습니다. 요거 맞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볼까요? 주된 사무소. 이거 한번 잘 보실까요? 저번에 푼트물하고 좀 달라요. 자, 주된 사무소의 등록 신청에는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맞죠?
올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분사무소가 신고하는 경우는 보준 설정 하여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요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프린트머리는 왜 틀렸나 이게 맞습니다. 등록 신청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분사무소 신고 때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신고 안 받아줘. 그리고 9번째 맞는지 볼까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세종시가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도 된다나 봐. 포함하여 시군구에다가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포함이 아니죠. 뭐라고요? 제외. 이것도 이제 안는지가 꽤 나오겠다는 겁니다. 제외를 빼야지. 벌써 2개가 되면 교도소 가고 싶니? 그럴 겁니다. 이미 교도소 보내버렸습니다. 이 정도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정리된 거 한번 보시면서 많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간단하게 1시간 정도만 딱 보고 나머지 시간은 민계공 해야지. 그럼 아주 민계공 때문에 머리가 지금도 아프실 건데 한번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일단 6월 전에는 민계공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계속 헷갈리면 이제 아예 그냥 그죠. 나중에 더워지면 이제 그 더워지는 순간 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더워지면 정말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풍기 날리면서 같이 선풍기하고 책하고 딱 놔두고 넘어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그거 째려보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벌써 이제 금방 시간 가니까 저거 171을 그리니까 좀 신경 좀 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